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최종안이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관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 방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데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기초연금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되 이 가운데 일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해 최소 10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로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금 대상이 기준이 되는 소득 순위는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되는데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 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이 같은 내용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준다던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며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면서 소득 하위 70에서 80% 노인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공약 이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부자와 재벌들 편들기에 급급해 노인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최종 후보였던 F-15 사일런트 이글이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차기 전투기 단독 후보로 추천된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방사청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 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 상황과 작전 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했으며 그 결과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유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F-15 사일런트 이글은 최종 후보 선정 과정서부터 스텔스 기능에 미약하고 노후 기종이라는 지적 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F-15 사일런트 이글은 이미 30년 전 나온 기종이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퇴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이 불발되면서 우리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F-15의 성능과 노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 차기 전투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후 전투기 도태에 대비해 고성능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단신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첫 전국 순회투쟁 투어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르신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국 순회투쟁의 일환으로 오늘 성남, 수원, 안산 등을 차례대로 방문해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어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및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는 없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진상을 규명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뿐인데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가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최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보도 내용의 근거로 소수의 전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의 지명 철회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해임 등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장에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하고 나섰다며 박근혜 정부의 역사에 관한 일련의 결정이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른 역사 쿠데타의 시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최종안이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관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데다 국민연금 상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은 현실적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한 달도 못 돼서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말이 여권에서 나왔었죠. 혹시 여당은 대선 전부터 이미 지키지 못할 약속인 줄 알면서도 약속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